예, 오늘로 실종자 수색 작업 엿새째를 맡고 있습니다. 어제 진도 VTS 해상관제센터와 이 세월호와의 교신 내용이 전격적으로 공개됐는데요.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한국해양대 해사수송과학부 교수, 그리고 김혜선 SSU 전후회 부회장과 함께 이 실종자 수색 현황 그리고 사고 원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좀 수색 작업부터 좀 짚고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SSU 보조단을 비롯해서 이제 UDT 민간요원에서 이제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오늘이라도 좀 생존자 소식이 있었으면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갖게 하는데요. 네. 어제부터 상당히 그 수색 작업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물살도 조금 느려졌고. 네, 살이 되니까요. 네. 살이가 돼서 아마 그 물 흐름이 낮아지면 시야도 더 많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해저 자체가 조금으로 이제 거죠. 해저 자체가 뻘이기 때문에 물 흐름이 많아지고 빨라지면 뻘이 많이 일라서 시야가 좁아지는 거고요. 또는 이제 물 흐름이 약해지면 뻘이 뒤집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야도 좀 많이 확보되는 그런 가장 지금부터 오늘 내일까지가 가장 좋은 구조 작업에 가장 좋은 환경이 아닌가. 지금 나쁜 환경이지만 그 나쁜 환경 중에도 그나마 제일 좋은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새벽에 3층 식당 진입로를 일단 확보한 상태고 정오쯤에 이제 이쪽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좀 더 이제 3, 4층을 좀 수색하기가 용이하겠죠? 그렇겠죠. 그렇지 않아도 뭐 3, 4층에 가장 어떤 인력이 실종자가 가장 많은 걸로 저희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수색 작업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제 12시부터 이제 식당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어떤 과정입니까? 지금 잠수부들이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뭐 준비 중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부는 그 팀을 좀 줄여서 안전하게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나, 릴레이 형태로 들어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밤사이 이제 그 미국에서 들여온 원격 수중 탐색 장비도 투입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투입이 되면은 좀 더 그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좋은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함내에는 물이 차 있는 데는 그 물이 탁도가 계속 가라앉아서 좀 더 막지 않는 밖에보다는 훨씬 더 깨끗할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런 그 무인 기계가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시야가 많이 확보가 되겠죠.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도 자체 내에도 그 렌즈가 달라서 사람 눈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맑다 그러면 그 렌즈 자체가 맑아지겠죠. 그러면 그만큼의 어떤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탐색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사실 이 무인기를 투입을 하려고 했었지만 조류가 워낙에 세서 그동안은 투입을 못하고 이게 휩쓸려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이제 좀 그나마 잔잔하기 때문에 이게 투입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김길수 해양대 해사수송과학부 교수님 함께 하셨는데 어제 이제 오후에 그 VTS 교신 내용이 전격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좀 들으시면서 좀 새롭게 좀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일단 그 VTS 센터가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부분이 발견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이 배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 치면은 일단 몸에 불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불부터 빨리 끄고 구조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당신 상태가 어떠냐, 불이 붙었냐, 안 붙었냐, 내 몸에 지금 불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 제주하고 교신하고 나서 진도로 넘기는데 11분 소모가 돼버렸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진도에서 또 테이크오버 받아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는데 또 한 30여 분 보내버리고 그래서 그 황금 같은 시간을 그냥 그렇게 허비해버렸습니다. 그 부분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걸 보세요. 그 VTS에서도 상황을 이제 실시간으로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뭔가 이렇게 좀 구조를 빨리 하라든지 이런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장이 알아서 판단해서
거기서 뭐 어떤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렇게 좀 얘기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VTS에서는 선박의 최종 퇴선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이제 배 사고가 딱 나면요. 네. 그 사고라는 것은 이번처럼 이제 배가 침수, 전복되는 사고를 포함해서 화재라든지 충돌이라든지 모든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수습 요원 외에는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구명조끼를 입고 오픈 스페이스로 나가야 됩니다. 예, 그 갑판 위로 부분이 올라가는. 갑판 위거든요. 네. 갑판 위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자기에게 할당되어 있는 구명정이 있습니다. 네. 그 구명정 앞에 딱 집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거죠. 그게 일단 문제고요. 그래서 그 VTS 일단은 승객을 선내 그러니까 선박 내에 네. 선내가 아니고 갑판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거기서 바닷물을 뛰어내려버리면 네. 그때 수온이 한 11도나 12도쯤 됐는데 그 상태에서는 바닷물 위에서 바닷물 안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생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배에 오래 있다가 배를 내려야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VTS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종적으로 결과는 그 지시사항은 선장이 내려야 되는 거군요. 그럼요. 선장이 선원과 승객을 끝까지 배에 이제 붙들어 놓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러고서 구조선이 도착했다고 판단이 되면 즉각 퇴선하도록 네. 이렇게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재선시키는 것도 선장의 명령 따라 하는 것이고 퇴선하는 것도 선장의 명령 따라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들으신 대로 세월호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관제센터하고 교신한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은 또 특이한 점이 세월호 주변에 이제 많은 그 구조 선박들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그런 점들인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직접 그 인근의 그 상선을 타고 구조 작업에 나섰던 항해사를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대영 항해사 전화 연결돼 있죠? 은대영 항해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당시 사고 해역에는 몇 시쯤에 도착했습니까? 예, 저희가 세월호를 육안으로 관찰했을 때 시간이 9시 30분경이었습니다. 도착한 게 9시 반이었나요? 예, 처음 사고를 알게 된 인지한 시점은 언제셨죠? 예, 저희가 처음에 세월호와 그 진도 VTS의 교신 내용을 들었던 시간이 9시 조금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9시. 그때 제가 그 세월호 교신을 듣고 이제 세월호가 위험하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해도에 세월호 위치 표시를 했을 때가 10분 정도였었습니다. 네. 그 9시 30분에 도착했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9시 30분에 세월호 가까이 도착했었을 때는 해경 헬리콥터 2정이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었고 옆에 다른 상선 2척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세월호 배의 상황은 어땠나요? 많이 기울어져 있었나요? 예, 저희가 처음 봤을 때 쌍안경으로 맨 처음에 세월호를 관찰했는데 그때 이미 50도가량 좌연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9시 30분에 50도가량이 넘어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군요. 예. 그 처음 교신을 받았을 때 이 정도 상황이 심각하리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요, 그렇게는 생각 못 했는데 9시 30분에 도착하고 나서 이제 심각한 걸 알았습니다. 9시 정확하게 이제 교신을 최초로 들은 게 9시 때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때 그 교신을 들었을 당시에는 어디에 혹시 계셨습니까? 그 세월호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까? 저희가 맹골수도 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맹골수도를 5마일 정도, 10km 정도 거리를 남겨놓고 진입을 봤는데, 예. 진도 VTS와 세월호 교신하는 무전을 듣고, 이제 세월호 위치 파악을 했을 때, 세월호와 본선이 4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 그 교신 내용을 이제 어제 공개가 돼서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교신을 들으실 때 좀 긴박한 상황이 느껴지셨습니까? 예, 긴박한 상황이 느껴져서, 이제, 저는 바로 본선 선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시고 그 사고 지점으로 가신 거군요. 예.
예. 그 당시에 지금 그 맹골수로 해역에 이제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조류가 상당히 센 그런 상태였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식을 하고 항해 중이었습니까? 저희가 아직 그 맹골순이 전이라서 조류가 강하고 약하고는 아직 인지를 잘 못했었고 네. 이제 세월호가 그 침몰하고 선수부만 남고 나서 그때 이제 세월호가 떠밀려 내려가는 걸 보고 이제 조류가 어느 정도 좀 있다는 사실을 그때 인지했습니다. 세월호가 쓰러진 채로 떠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예, 그 저희가 도착해서 구조 시작하고 나서 세월호가 침몰하고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북쪽으로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침몰한 상태에서 그 내부에서 그 승객들은 바다로 이렇게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9시 반이면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세월호에 접근을 할 때 이미 물로 입수해서 탈출을 기도하고 있는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네. 저희가 봤을 때는 헬리콥터로 구조만 되고 있었고 물에 뛰어든 승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군요. 물에 뛰어들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예, 그리고 이제 구조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물가로 뛰어든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9시 예. 14분에 그 세월호에서 보트가 탈출했다는 저 교신 내용이 있거든요. 예. 블라에이스에서 VTS하고 교신한 내용 보면은 9시 14분에 옆에 보트가 탈출하네요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혹시 보트가 나와 있는 거 보셨습니까? 예, 그 구명 뗏목이 하나 터진 걸 발견했었습니다.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까? 사람이 타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구명 뗏목도 터져 있었는데 그 세월호 옆에 매달려 있다가 침몰할 때 같이 쓸려 들어갔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일부 이제 승무원들이 먼저 배를 타고 이제 탈출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좀 의혹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여쭤봤고요. 예. 세월호에서는 이미 그 9시 6분 첫 교신을 할 때부터 움직일 수가 없어서 탈출이 불가합니다라고 계속 교신을 했거든요. 예, 저희도 옆에서 보시기에도 그 정도 상황이었습니까? 전혀 탈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예, 탈출이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배가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이 탈출하는 게 쉽지 않아 보였군요. 예, 처음 배가 기울어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구조물을 잡고 버티고 있을 경우지 내부에서 한번 구조적으로 승객 구조를 위해서 움직이고 그러기는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9시 반에 도착하셔서 진도 VTS하고 그 인근에 있는 선박하고 세월호하고 교신을 좀 하셨죠? 예, 그때 주로 어떤 내용을 주고받으셨습니까? 저희 구조정끼리는 선박들끼리는 받은 게 없고 주로 진도 VTS와 연락을 했는데 진도 VTS 쪽에서 이제 그 당시 세월호 구조 상황과 세월호 현재 상황들을 물어봤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요? 이제 진도 VTS 쪽에서 세월호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물어봐서 이제 저희가 지금 선박이 45도로 기울어가지고 세월호가 멈춰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진도 VTS가 주변에 사고 해역, 인근 해역에 지나가는 선박들을 불러서 세월호로 지원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그 세월호에 타고 있는 승객들을 위해서 세월호를 위해서 좀 조치한 내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구명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던져주고 했습니까? 예,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접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선박 물가로 뛰어든 승객분들이 없어서 저희는 이제 그 당시에 기름이 싣고 있어서 더 접근하면 위험하다는 판단을 하고 거리를 살짝 띄우고 이제 본선 구명정을 진수했었습니다. 예. 그 현장에 계셨을 때 해경이 언제 도착했는지 혹시 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9시 30분쯤에 세월호에 도착을 하고 저희 뒤에 해경이 하라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35분 40분쯤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구조를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해경 헬기가 먼저 도착했습니까? 예, 헬기가 저희가 발견했을 때 당시에 헬기가 구조하고 있었습니다. 9시 반쯤입니까 이게? 예. 그 이후에 이제 해경 경비정은 몇 시쯤 도착했습니까? 그 이후 한 35분 정도에 도착했었습니다. 35분에서 40분 사이에 이제 경비정이 도착을 했는데 경비정이 와서 어떤 구조 활동을 했습니까? 이제 경비정들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에 가까이 접근해서 이제 당시에 저희가
세월호를 관찰했을 때 세월호의 그 선미 부분과 이제 우측 솟아 있는 우측 부분에 구조를 기다리고 구명조끼를 입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가까이 접근해서 그런 사람들을 구조했었습니다. 해경이. 예. 세월호에서는 9시 뭐 이미 그 6분부터 8시 50분부터 이제 제주에 이제 배가 넘어가고 있다고 했고 9시 10분쯤에는 저희가 기울어서 금방 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그 교신 내용도 있습니다. 예. 예. 9시 14분에는 뭐 배가 많이 기울어서 탈출이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그 교신 내용도 있는데 9시 반 무렵에 도착하셨을 때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그 승객들이 이제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많이 이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아쉬운 점은 이제 좀 안에 있던 그 탑승객들에게 좀 그 갑판으로 빨리 좀 이동을 해서 그래서 좀 바닷물 속으로라도 저 탈출을 했으면은 인근에 구조 선박들이 많이 와 있었기 때문에 구조가 됐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이제 저희 선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월호 승객들이 좀 더 빨리 구조를 수월하기 위해서 만약 물로 뛰어들었었다면 좀 더 많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승객들이 바다에 뛰어들기 시작한 게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세월호와의 교신이 9시 38분쯤에 이제 끊긴 것으로 나오는데요. 어제 이 교신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의 상황은 어땠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계속 천천히 까남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월호가. 배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 그때까지도 승객들은 바다에 뛰어들거나 이런 승객들은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이 교신 예. 구조된 사람들이 거의 헬기 아니면 배에 있다가 해경에 구조가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바다에 뛰어든 사람은 없었고요. 예, 저희가 바다에 뛰어든 사람은 당시에 관측을 못했습니다. 예. 이 교신을 보통 이 선임 항해사가 하는 게 맞습니까? 선장이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선장이 하는 게 아닙니까? 당시에 교신을 목소리가 중요한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시 교신했던 사람의 목소리가. 예. 선임 항해사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교신하는 사람이. 예. 그 위급한 상황에서 선장이 아닌 항해사가 하는 게 교신하는 게 통상적으로 허용이 되는 겁니까? 위급 상황에서는 선장이든 항해사든 일단 본사는 위험 사실을 빨리 외부에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직무에 관계없이. 꼭 선장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빨리 조치를 하는 게 더 나은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하지만 최산 명령 같은 이제 중요한 명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 김길수 교수님도 좀 하나 좀 여쭤봐 주실래요? 예. 지금 선장 아닌 1등 항해사가 교신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선장은 최종적으로 대선 명령을 언제 내려야 되냐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정보들을 계속 수집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선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조차 지금은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금 1등 항해사가 나름대로 아마 교신을 최선을 다하면서 판단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등 항해사가 됐건 3등 항해사가 됐건 그 조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이고 그건 뭐 어떤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예. 문대영 항해사님? 예. 뭐 현장에서 고생이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구조요원이기 때문에 늘상 현장에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그 현장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함에서 9시 30분쯤이나 이때쯤 저는 TV를 봤는데 뛰어내리고 하는 그런 인원이 전혀 없었다는 건가요? 구조요원? 현장에서 보기에? 현장에서 볼 때? 예,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박 세월호하고 지금 은대영 항해사님이 있던 배하고의 거리는 어느 정도였나요? 예, 거리가
300-400m 정도 했었습니다. 300-400m요? 그럼 상당히 가까이 있었던 거죠? 아니죠, 멀리 예. 있어요. 좀 멀리 있다고 봐야 멀리 되나요?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대형 선박들은 그 정도 접근이면 이게 자체적으로 기동이 안 되기 때문에 붙으면 또 충돌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는 또 빨려 들어갈 수 있는 블랙홀, 이제 저 배가 가라앉으면서 네. 뭐 블랙홀이 생기는데 그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대형 강력은- 선박끼리는 최대한 지금 근접할 수 있는 저기- 거리까지 그렇습니다. 갔다고 봐야 예. 되군요. 은대영 항해사님. 예. 예. 그 어렵게 통화가 됐는데 끝으로 말이죠. 이 예. 교신 녹취록을 쭉 한번 보셨죠? 예. 예, 보셨을 거고 실제 이제 그 녹취록에도 이제 그 은대영 항해사께서 타셨던 배에도 이제 그 나오고 있습니다. 교신 내용이. 예. 예,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보시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실제 그 당시에 계셨고요. 예. 예,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 이번 사고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 순간에 어떤 점이 가장 아쉬웠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승객분들이 수면으로 탈출 유도를 하지 않는 게, 시도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좀 아쉬웠었습니다. 예. 은대영 항해사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장이 탈출을 할 때 말이죠. 사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보통 이렇게 항해를 하는 중에는 제복을 입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복으로 갈아입기도 합니까? 예? 그 세월호의 선장이요. 탈출을 했을 당시에 보면은 제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항해 중에 선장이 제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복으로 갈아입는 경우도 있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도 저 선박 위에 구조를 기다리는 그 승객들을 봤을 때도 그 제복을 입고 있었던 그런 승조원들은 안 보였었습니다. 아, 승무원들조차도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안 보였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고 당시 해역에서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선박의 상선입니다. 상선 선박의 항해사 은대영 항해사하고 잠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뭐 얘기를 들어보면 9시 30분에 이미 도착했을 때 배가 상당히 50도 정도 기울어져 예, 있었고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탈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50도면은 보인다라고. 거의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배에서 이 힐링이 한 10도 정도만 생겨도 예.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20도 정도만 벌써 기울어졌다 하면은 또 그 승객들이 있었던 그 공간이 이렇게 사각형의 구조이기 때문에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출입구까지 걸어가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게 최초에 이제 8시 55분, 그 다음에 9시 6분, 그 VTS하고 첫 교신할 무렵부터 바로 이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죠. 그럼요. 배에 사고가 나면 무조건 갑판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안 됐던 게 너무나 아쉽고. 그런 것들이 어떤 뭐 좀 매뉴얼로 강제 뭐 이렇게 돼 있거나. 매뉴얼 다 돼 있죠. 예, 그럼요. 항마다 그런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선장은 비상 그 판단을 못 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비상 매뉴얼이 다 있는데 예.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비상 매뉴얼만 배치해놨거나 네. 또는 본인들만 알고 있거나 예. 그랬을 확률이 거의 많다고 보죠. 왜냐하면 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승조원의 어떤 그런 교육이 예. 최소한 출항 전이라든가 이렇게 항상 또는 주에 한 번이라도 이런 교육이 시켜져 있는 상태로 네. 출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승조원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나 또 어떤 사고 처치에 대한 매뉴얼을 전혀 숙지하거나 인지하고 못했기 때문에 네.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났지 않나 싶습니다. 그 청해진 해운이 선원 안전교육비로 1년에 뭐 54만 원밖에 쓰지 않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는 그동안 이 매뉴얼을 만들어만 놓고 정확하게 지침을 전달하지는 않았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군요. 1년에 54만 원이요. 예. 황당합니다. VTS에서 진도 VTS에서도 이제 이렇게 좀 뭐 조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 아니었을까요? VTS에서 그러면 저 배에다가 선장이 물론 뭐 판단을 잘못하고 한 것 같긴 한데. VTS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VTS에서는 선장 보고 빨리 그 대선 명령을 내릴 것이냐 안 내릴 것이냐를 빨리 결정하라 했죠. 그런데 그때는 벌써 늦었습니다. 한참 늦었습니다. 약 40분, 50분쯤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앞서서 저희가 주변 선박 그 항해사분하고 통화를 할 때도 보면은 결국은 구조된 이
174명 구조자들은 대부분이 헬기로 구조가 됐거나 아니면 배 안에 있다가 겨우 이제 그 밖에 나와 있을 때, 밖에 나와 갑판 위에 있던 나와 있을 사람들이 경우들이죠. 해경 구조함으로 이렇게 그러면. 구조가 된 사람들인 거죠. 옮겨 타는 형태가 됐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바다에 뛰어들거나 뭐 알아서 이렇게 탈출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없었다고 봐야 전혀 되는 없었죠. 거군요. 예, 예. 갑판 위에 사람 수가 많았으면 예. 그렇게 일일이 끌어내기가 힘들었으니까 아마 뛰어든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판 위에 올라온 사람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네. 물에 뛰어낼 필요조차 없었죠. 예. 근데 이제 뒤에서 이제 뒤늦게 좀 또 생각이 드는 거지만 해경이 도착을 했을 때 만약에 잠수를 해서 배 안에서 이렇게 뭐 좀 승객들을 구조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까요? 초기에 대규모로 자원이 투입이 됐으면 그것도 가능했죠. 그러나 그 신속하게 출동했다고 하는 그 해경의 그 자체 능력 가지고는 배 안에 있는 물 속에 약간 빠져 있는 사람을 구출해내기는 역부족입니다. 아마 해경도 그때는 위협을 느꼈을 그 대원들도 위협을 느꼈을 확률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장비들이 헬기로 급하게 오기는 했지만 네. 갖춰야 할 장비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급한 대로 우선 먼저 가서 네. 상황 파악이나 또는 배에서 뛰어내린 분들 네. 이런 분들 위주로 장비를 많이 가지고 가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런 구조를 먼저 선 조치 취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장비를 가지고 갔다 라면 그 배가 가라앉는 상태에서 예. 어느 지휘관이 거기 들어가서 대원의 위험을 조사하고 있는데 당장 들어가서 구해와라 네. 라는 지시는 저 역시도 못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들어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렇습니다. 예.